안녕하세요. 저는 병, 약, 몸의 한국사 수업을 맡은 이꽃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성인기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 후기 여성의 초혼 연령은 평균 17.5세였습니다. 양반 여성은 그보다 어린 15.8세가 평균 혼인 연령이었고요. 조선시대의 혼인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혼인을 하고 얼마간 머무르다가 본가로 돌아갑니다. 이후 수년간 가끔씩 처가를 방문하는 식으로 지내다가 부인과 함께 본가로 돌아가는데요. 주로 아이를 출산한 이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세가 있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양반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본가로 돌아가는 기간이 짧아지는 차이는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 여성의 역할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자의 역할을 남자는 밭 갈고 여자는 배를 짠다는 뜻의 남경여직으로, 특히 양반의 경우 제사 모시기와 방문객 접대를 뜻하는 봉제사와 접빈객을 더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여직은 정근대 동북아시아권에서 남녀 역할의 구분을 의미했습니다. 실을 잡고 천을 짜는 길쌈, 그리고 옷을 짓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죠. 특히 배는 곡식과 함께 시장에서 화폐 대신 활용되기도 하고 조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배를 짠다는 것은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서는 큰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이 농사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성도 밭농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논농사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히 텃밭을 가꾸는 것은 여성의 몫이었죠. 봉제사와 접비객은 특히 양반에게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양반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일차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손님을 대접하는 데 모두 사용되는 술빚기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1670년 정부인 안동 장씨가 쓴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은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식초 담는 법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술 빚는 법을 중요하게 다루었죠. 귀합총서는 술과 음식에 관한 주사위로 시작하는데 주사위는 여러 가지 술 빚는 법부터 나옵니다. 병자일기에 보면 특히 남편이 손님에게는 반드시 술을 대접했습니다. 밥을 짓고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로 반찬을 만들고 길쌈하고 옷을 짓고 제사를 준비하여 모시고 손님 접대하는 조선 여성의 일상,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관리하는 거의 모든 것은 건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과 하수구는 쥐가 드나들지 않고 벌레가 많지 않게 유지해야 했으며 식재료와 음식물은 상하지 않게 보존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복과 난방을 챙겨야 했지요. 그 중에서도 여성이 식단, 식재료의 관리와 준비, 조리, 상차리기 등을 일차적으로 담당했던 음식은 배를 채울 수 있고 맛있고 게다가 건강에 좋고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조선의학에서는 식치를 중요하게 여겨서 많은 일서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향약집성망에서는 병 치료에서 음식과 섭생을 잘하는 일이 약효의 절반 이상이다. 때문에 환자는 될수록 음식과 섭생을 잘해야 장수할 수 있으니 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식치 처방을 소개했습니다. 의방유치에서는 약으로 잘 치료하는 것은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만 못하다. 병을 치료함에 우선 식료로서 하고 낫지 않으면 약을 쓴다고 할 정도로 식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식치로 기술한 음식의 종류는 죽, 고, 술, 차, 밥, 떡, 수제비, 만두, 찜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또 음식 금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세조 4년에는 조선 전기 식치의학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식료찬요가 편찬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음식으로 기와 정을 기르는 것을 강조했으며 특히 노인의 질병 관리에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식치 개념은 일반인용 실용적 관찬의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언해구급방에서는 따로 상식 상기라는 항목을 두고 평소 먹는 음식 중에 함께 가려야 할 것을 기술했고 특정 질병과 연결하여 금할 것을 지정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식솔에 식단을 짜고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이 식치 개념을 알고 적용했다는 것은 규합총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주사위에서 음식이 온도와 맛을 사계절 및 오행과 연결하여 식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고 먹으라고 한 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항목을 두어 구체적으로 14가지 음식을 나열했습니다. 술에 관한 부분에서는 술 마시고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열거하고 그에 맞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타락죽, 사만미음, 개암죽, 호두죽 등 여러 식치 음식의 요리법을 기술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식치 음식이 어째서 좋고 또 어떤 질병에 좋은지를 덧붙여서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기록에서 풍양조 씨는 남편이 앓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망하여 20세의 청성과부가 되기까지 과정을 남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녹두죽, 양탕 등을 만들고 환자가 얼마나 먹는지, 먹은 후의 반응은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아내가 직접 담당했던 것이죠. 조선의 여성은 일상적으로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실천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신경 쓰는 것은 물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아픈 건지 아닌 건지, 아픈 거라면 무엇 때문에, 무슨 병으로 아픈지를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중기 인물 이문건은 경북 성주에 유배되어 지내던 20년 내내 주변의 도지청으로 유의로 활동했는데요. 급성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증상을 보이는 아이에게 찾아가 두창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여성은 아픈 사람을 확인하고 낫기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방법이 하늘에 기원하거나 무당 등을 부르거나 하는 초자연적이고 수수적인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과정을 주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건의 아내는 액을 쫓기 위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글을 직접 짓기도 했죠. 임건도 가족이 아플 때는 언제쯤 나을지 등을 알기 위해 점쟁이들을 불러 묻는 등 전복의 도움을 받는 일이 흔할 정도로 남성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무속에 의뢰하는 류의 일은 점차 여성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유학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한 걸음 물러서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고 여성이 무속에 의지하여 의학치료에 반대한다든지 환자를 돌보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픈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시중을 들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돕고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준비하고 약을 다려서 때 맞춰 먹게 하고 침이나 뜸을 듣는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진심으로 동원했습니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에 금기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기도 했죠. 무릇 약 먹음에 모든 상처를 꺼린다와 같이 나름의 큰 원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출, 백출은 복숭아, 오얏, 새, 조개, 자총이 마늘을 꺼리고와 같은 식으로 약제마다 금기 음식이 다르기도 했죠. 이를 모두 지키면서 환자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부모, 조부모, 남편, 자식 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심하게 아파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신의 살이나 피를 먹여서 회복을 도모한 사례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았습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한 이문건의 손녀 숙희는 17살 때 할머니의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되자 허벅지 살을 베어 약으로 먹였다고 하죠. 여성이 했던 치료 행위 중에는 신체 부위에 대한 외과적 접근도 포함되었습니다. 침을 혈자리에 찔러 넣어 막힌 기혈순환을 소통시킬 뿐만 아니라 일종의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었죠. 예를 들어 이문건의 며느리가 셋째 딸을 낳은 지 5개월 만에 유종을 심하게 앓았는데요. 이때 돌금이라는 사비를 시켜 노쇠침을 사용해 종기 부분을 땄고 이에 금방 나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의료적 지식과 기술이 널리 인정받고 알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종기치료로 유명했던 피제길은 의술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 외의 인물로 배움이 넓어 의학에 정통했다는 영수압 서씨, 태교신기를 저술한 사주당 이씨, 규합총서에 의학 내용을 많이 포함시켜 저술한 빙어각 이씨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의학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경로는 세대간에 걸쳐 축적된 관찰과 경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아플 때는 쉬면서 배를 따뜻하게 하죠. 이러한 관찰과 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주변 어른으로부터 구전 등을 통하여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훨씬 전문적인 지식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정부는 의학 지식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많은 관찰이서를 펴냈는데요. 그 중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적 관찰이서가 무려 수십 종이었습니다. 민간의 의학서적 출판 또한 활발했는데 주로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성도 실용적 의서들을 접하고 공부하며 의학 지식을 충분히 익힐 수 있었죠. 그중 무엇보다 의미가 큰 것은 언해본 의서의 출판과 보급입니다. 한글 청제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의학 지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언해본 의서를 출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 언해본 의서들은 한자로 쓰여진, 그것도 전문 한자가 가득한 의서보다 일반인, 특히 남성보다 한자를 익히는 데 불리한 여건이었던 여성에게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한학의 조예가 높은 여성도 많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에게 학문의 배움을 권하지 않았고 일상적으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의 의서를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글은 한자보다 훨씬 익히기 쉬웠고 여성의 문자로 자리 잡아가면서 조선 여성은 수준 높은 한글 문화를 누리고 스스로 창출했습니다. 선조는 허준에게 언해본 의서를 내도록 명하면서 대상으로 여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왕실에서 의학 내용 보급의 대상, 그리고 활용의 주체로서 여성을 상정했다는 의미죠. 그 결과 같은 연도에 나온 언해두창지묘, 언해구급방, 그리고 언해태산지묘는 각각 관천이서의 주요 관례인 급성감염병과 일반 구급질환, 그리고 출산을 다루었습니다. 여성은 이들 관천이서와 함께 민간에서 나온 다양한 이서를 통하여 실용적 의학 지식을 익힐 수 있었죠. 이렇게 의학 지식을 익힌 조선 여성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도 남기곤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 규합총서입니다. 규합총서의 청란결은 급성감염병, 일반 구급질환, 그리고 출산 관련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의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포괄적이며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포함시킴으로써 주변으로부터의 구전교육, 자신의 관찰과 경험, 그리고 의서와 다양한 서적에서 가려뽑은 내용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갈래는 조선 여성이 어떻게 의학 지식을 익혔는지 상세히 보여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과거 여성의 전반적인 생활 모습과 건강 및 질병에 대한 태도를 통해 어떻게 의학 지식을 익힐 수 있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